자, 이번엔 마쓰다입니다. 타이틀 나갔고요. 전력 인프라 수주 잔고 30조 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사실 저 타이틀 나가기 전에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기 맞는 얘기일까? 수주 잔고. 근데 결국엔 저렇게 나왔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 수주 잔고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는 뭐 오래된 투자자분들은 다 있지만 예전에 이제 건설업이 좀 그랬어요. 뭐 공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해외 수주 몇 억 불, 몇 조 원, 근데 주가 계속 떨어져. 그러면 뭐지? 이게 뭐 어떤 의미지? 네. 그러면은 현재의 주가가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수주 잔고 30조 원을 포함한 주가라면은 뭐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크게 네. 생각보다는 이게 제가 좀 고깝게 이렇게 보는 시선인데 이주연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뭐 워낙에 전력 설비 산업이 좋은 것도 알고 있고 뭐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뭔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추가 수주가 좀 반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뭐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워낙에 또 이 현대 일렉트릭을 포함을 해가지고 전력 설비 업체들이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거의 2년 동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게 일단은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그 매출이 또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주가의 하방은 좀 지지를 해주면서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은 만들어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신규 수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돼 있는 잔고라던가 뭐 이런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은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좀 영업이익단에서는 좀 성장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가는 반영을 해가지고 더 이상 뭐 상방을 치고 올라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그런 우호적인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주가가 빠지면은 이 정도면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다라는 좀 인식들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반등을 꾀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신규로 좀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그런 구간이다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력 인프라. 뭔가 그 성장의 동력을 우리 최근에는 AI와 그 데이터 서버 센터, 대규모의 뭐 글로벌하게 증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게 뭐 얼마나 되는지 규모도 뭐 천차만별이고 한데 2030년도까지 이 전력 인프라 산업은 호황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 정도일 텐데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실제 과거 인프라 사이클은 몇 년 주기로 꺾인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질문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 구조적인 어떤 성장의 뭐 어떤 이 수주잔고 30조 원이라는 타이틀이 포함하고 있는 함의가 그런 성장, 장기적인 성장의 터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또 이렇게 물어봤네요. 네, 일단은 뭐 사이클 상으로만 일단 봤을 때는 전력 인프라 사이클이 보통 좀 10년에 한 번 좀 주기로 5년에서 10년 정도 주기로 이제 좀 이어지는 경향들이 이전에 데이터를 봤을 때는 좀 보입니다. 근데 그렇죠. 앞서서 뭐 에너지 계획도 5년 단위, 그다음에 무슨 뭐의 10년 단위, 10년 단위는 경기 순환 사이클도 항상 겹치긴 하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보면은 스마트 그리드 뭐 사이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때도 전력 설비가 이제 아무래도 더 긴 사이클을 가져가게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그 기대감에 못 미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사이클이 빨리 끝났고. 네, 근데 이전에도 좀 보시면은 보통 좀 최소한 4년에서 한 뭐 많으면은 한 7년, 8년, 그리고 10년까지도 사이클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AI라는 새로운 좀 모멘텀이 붙어줬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 내에서는 이 노후망 전력망을 교체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사이클까지 같이 겹치면서 이번에는 과거보다 더 사이클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 그래도 한 6년 이상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이전부터 작년인가요? 재작년, 작년부터 계속 좀 나오고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피크아웃 얘기긴 합니다. 네. 전력 기기 설비들이 이제 피크아웃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은 계속 있어 왔었는데 그런 우려감들을 뚫고 지금까지 좀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주가의 상승이 좀 시작이 된 지는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기대하고 있는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도 좀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시장의 어떤 좀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 벌써 좀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앞서서 말씀 주신 뭐 이번에 수주 잔고가 30조 원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확보를 한 잔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후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또 종목들 그리고 신규로 좀 이 수주를 더 쌓아나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안에서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 흐름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증설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뭐 늘어나는 수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던가 더 빠르게 매출을 좀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아마 선별적으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좀 체크를 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미국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 스타게이트가 사실 전력 설비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는 또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스타게이트가 지금 730조 원 정도 규모로 이제 대규모로 한 5년 정도 걸쳐서 투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4년이죠. 4년 정도 투자가 집행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제였습니다. 알리바바에서 이제 CEO가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AI 센터 투자가 좀 너무 경악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악스럽다는 너무 투자가 과하다. 그래서 버블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한 거고 이번에 그 단계 HSBC 없이 그냥 빵 해놓고 뭐 계획도 모호하고 막 이렇다는 거를 경고한 거군요. 그래서 조금 경고도 했고 그리고 견제하는 발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도 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던가 기존의 뭐 전력 설비 관련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좀 경계감이 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스타게이트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현실화되는 게 2030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수주를 기대를 하는 거는 2026년, 2027년 이때를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시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너무 선제적으로 미리 땡겨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확인을 해 나가면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타이틀이 항상 자극적일 때 그 음과 양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30조 원의 수주 잔고는 장점이라면은 장기적인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막 들쭉날쭉하는 것이 조금 평균화된다. 이게 장점일 거고 단점은 중간에 그거 수주했던 거 취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단점이잖아요. 뭐 모호하니까. 그런 거 공시 잘 안 해요. 나중에 가면 또.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요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개별 기업들로 봤을 때 HD 현대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 이 두 회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전력 인프라로 언급이 되는 회사들인데 미국 현지의 증설 예고를 했잖아요. 이것도 조금 그런 게 그럼 이 재료는 어떻게 공급을 받지? 그러면 재료는 관세가 없나? 오늘 카파 동에 대해서 관세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지금 올랐거든요. 그럼 전선도 분명히 전력 인프라의 중요한 부품일 텐데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선 구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도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전선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크게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 전력 설비 안에서 이 전선주들이랑 전력 기기 관련한 종목들이랑 조금 구분지어서 봐야 되는 게 구리 가격이 올랐을 때 수혜를 보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전선 기업들입니다.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표준화되어 있는 제품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구리에 대한 어떤 원자재 의존도가 한 5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이 올랐을 때 뭐 제품들을 고객사한테 판매를 할 때 좀 가격을 전가하기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구리를 많이 쌓아놓고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고객사한테 다 전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 충분히 좀 마진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들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전력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구리의 어떤 비중 자체가 한 30%에서 40% 정도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구리뿐만이 아니라 뭐 철강이라던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뭐 변압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복합적이어서 고객사한테 이 가격을 다 전가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리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전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력 기업들은 마진의 압박을 좀 느낄 수 있다. 원자재 차원에서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네. 작년에 뭐 효성중공업도 그랬었는데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와서 지금이 이제 수요가 워낙에 많은 좀 시점이다 보니까 네. 공급자 우위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객사한테 구리 가격을 일부 좀 전가시키는 모습들이 작년에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전력기기들 업체들한테서 좀 일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좀 공급자 우위 위치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원자재 압박에서도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들 좀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나 계속 이 수요가 계속 뒷받침이 돼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성중공업 포함을 해가지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증설을 좀 빠르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성중공업이 미국 현지의 증설이죠. 네,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올해 한 5월 정도 본격적으로 4월부터 가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지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고 변압기 쪽의 어떤 주가를 끌어내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력 설비 쪽 그 변압기에 대한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도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 현지에서 생산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 그리고 뭐 어떤 뭐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축소시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또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 빠르게 증설을 발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뭐 이제 그 ITC 같은 세액 공제 프로젝트들도 있잖아요. 그렇고 네. 뭐 추가적으로 바이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미국산 제품들을 미국산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면은 우선권을 부여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만든 제품들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수혜 정도는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좀 크게 증설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매출에 반영되는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수주 경쟁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 이제 얼마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화 그룹 중에 이제 폭탄 유증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했지만, 네. 그 산업이 미래 전도하고 잘 돼.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주 잔고도 30조 원에 막 수주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증설을 해야 됩니다. 돈이 문제잖아요. 돈이 지금 근데 우리 벌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지금 빨리 아니면 증설이 어느 단계적으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좀 재무적 부담이 덜한데 네. 자 이제 가서 땅 사야 되고요. 우리 모두 해야 되고 모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수익성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일단은 뭐 영업이익률적으로 봤을 때도 한 2, 3% 정도는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투자를 대규모로 좀 집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가동률 뭐 아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4월부터 좀 공장 증설이 완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바로 이제 또 그런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또 그거는 아니고요. 램프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네. 이제 정상적으로 좀 많이 이제 증설한 만큼으로 좀 정상화를 시키는 데까지는 시간이 또 1년 이상은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단기적인 압박 자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길게 봤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수요가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할 거고 이 사이클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좀 일단은 그 캐파를 구축해 놓은 기업들은 당연히 좀 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빨리 좀 외형 확장을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길게 봤을 때는 수요만 뒷받침이 된다면은 충분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LS전선 한번 가볼까요? LS전선 아까 전선 이제 구리 얘기했지만 사실 그 산업재들은 유통기한이 없는 거는 장점이죠. 네. 그러니까 쌀 때 많이 사서 자기 야적장만 있다면 쌓아두면은 뭐 이게 식품업체 같지 않아서 주문과 동시에 조리합니다는 아니잖아요. 주문이 들어오면은 뭐 그때 수입해가지고 전선 만들어서가 아니라 쌓아놓은 재고 자산들이 이제 아까 가격전이 네. 판매가에다가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LS전선도 최근에 주가 모멘텀이 좀 이런 게 되겠죠? LS전선 같은 경우에 주가 모멘텀이 좀 상당히 많은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S는 참 말이 저번에 많았잖아요. 그렇죠. 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분 서해안에 관련해서. 세계 최대, 아시아 최대인가? 뭐 AI 데이터 센터부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도 좀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일단은 뭐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도 전선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라던가 외형을 좀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좀 큰 프로젝트들이 이제 2026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재무상으로. 그래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일단 만들어서 수주를 받는다고 바로 뚝딱 만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수주를 받고 어느 정도의 시차가 발생을 하고 이후에 매출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2023년도쯤에 LS전선이 이제 해상 관련해가지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좀 받았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이제 2026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같이 또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LS 일렉트릭이 이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 이제 수주를 또 받았었잖아요. 근데 LS 일렉트릭 쪽에서 이야기를 한 거를 보면은 미국의 데이터 센터 향으로 대규모 수주를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S 일렉트릭이 그렇게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LS 전선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패키지로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사실상 그룹사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돼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전선이 상장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LS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LS 전선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상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대한전선과의 또 이슈도 있었잖아요. 지분 그렇죠. 또 매입 관련해서. 그룹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분 한 3%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하는 게 좀 확인이 된다던가 이러면 어느 정도 지분에 대한 어떤 가치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모멘텀적으로 좀 수급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LS 그룹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선업계도 좀 보이지 않는 이 알력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첨예하네요. 네. 트럼프 정부의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데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몸 프로젝트가 여기도 많죠. 네. 한때 뭐 달 관련돼서 바이든 정부인가요? 거기 뭐 트럼프 정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인가? 언뜻 기억은 나는데 네. 이 프로젝트를 사실 발표는 정부가 했지만 민간 주도로 이렇게 구성을 시키죠. 한국 기업들의 참여할 어떤 참여도 요즘 뭐 밝혀진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거기가 또 애초에 이제 묶어서 질문하죠 뭐. 네. 근데 애초에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미국 기업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뭐 소프트뱅크라던가 일본 기업들까지 그리고 뭐 이제 오픈 AI도 포함을 네. 시키고 TSMC라던가 이런 기업들까지 대부분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미국 안에서만 좀 이루어져야 그 미국 기업들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또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좀 개방이 돼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한테도 충분히 좀 참여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고압 변압기라던가 이런 좀 쪽에서 봤을 때는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HD 현대 일렉트릭을 포함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좀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정리를 해서 결국에는 뭐 전력 인프라, 뭐 카파, 구리 계속 이어왔던 얘기지만 스타게이트까지 전략은 그러면 이 섹터에서 어떻게 잡고 혹시 탑픽 기업 선택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탑픽은 방금 말씀드린 LS 그룹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탈로 다? LS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LS 지주사? 네, LS 지주사로 LS 전선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LS 지주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해상 이제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대규모 좀 모멘텀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기업도 최근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초고압 변압기 관련해서 일진전기라는 기업이 있는데 일진전기가 이제 중견 기업입니다. 다른 뭐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 뭐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수주 잔고도 한 작년 기준으로 8천억 정도로 작은 편이긴 합니다만 중견 기업 치고는 굉장히 좀 빠르게 어떤 외형 확장 이런 것들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좀 다른 기업들 대비 LS 일렉트릭보다 어떻게 보면 먼저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술력의 어떤 성장성, 경쟁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좀 빠르게 늘어날 걸로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한 20배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일진전기는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지금 뭐 10배도 안 되는 그런 10배 정도 구간에 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측면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력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급등 나올 때는 당연히 쫓아가시는 건 좀 자제를 하시고 조정이 나올 때는 신규로 좀 들어가시되 하단을 좀 짧게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길게 끌고 가시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인 저평가 일진전기 이렇게 네. 듣도록 하죠. 자, 8.15 머니톡 이주연 이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